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코로나19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580여 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확진자는 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국내 입국한 중국의 유학생의 첫 확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히 꺾이질 않고 있는데 현재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하루에만 58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3,736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대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에서도 67명이 추가됐습니다. 두 지역 추가 확진자는 어제 추가 확진자의 90%가 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누계 확진자는 3,000명을 넘어서 3,2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진 비율이 높은 유증상 신천지 교인들의 검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도 3명 늘어 방역본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20명이 됐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도 어제 2명 추가돼 모두 30명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확진자 중에는 중국인 유학생도 포함돼 있다고요? 네, 강원도 강릉에서 나온 확진자인데요. 강릉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확진자는 강릉의 한 대학교에 유학을 온 20대 중국인 남학생입니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첫 확진자입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28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오후 기숙사에 입실했고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이 3만여 명에 육박해 교육당국의 방역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자, 이번엔 대구 경북 지역 상황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3,2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어젯밤 늦게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서 공식 집계보다 2명이 많은 5명으로 사망자가 늘었는데요. 대구시청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 환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어제 대구 경북에서는 53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469명, 경북이 67명으로 이로써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3,260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서 사망자도 공식 집계보다 2명이 더 많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뇌경색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7,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중 2명이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 중인 환자들의 사망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대응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우선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에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오늘부터 입원 대기 환자들을 신속히 이송해 치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병상 배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대구시가 관리하는 신천지 교회 신도들은 모두 1,2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까지 3,293명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신도 명단 누락으로 새롭게 추가된 신도 1,900여 명 중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141명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원래는 오늘부터 신천지 신도들의 자가격리 해제가 시작되는데요. 정부의 신천지 신도 전수 검사 방침에 따라 대구시는 모든 신도의 검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의 격리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인 31번째 환자가 예배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지난달 16일을 집단 감염 발생일로 보고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증가세가 3월 초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방역 작업은 앞으로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이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 환자가 집중 발생하면서 병상과 의료인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방역 당국은 중증도를 4단계로 분류해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치료 체계를 변경하는 겁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대구에선 입원도 하지 못하고 집에 격리돼 있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령에 지병이 있어 입원이 필요했지만 병상 부족 사태로 때를 놓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환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모든 확진자들을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치료해 왔는데 이젠 증상에 따라 병상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진자 상당수는 경증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중증 환자 집중 치료 기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감염은 되어 있으나 입원을 통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환자 중증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중등도 이상 환자만 음압격리병실이나 전담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합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 국가 운영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절한 전담병원에 입원 치료하고 경증 환자는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의학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중증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염력이 없어지고 종전처럼 24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됩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셔서 전염력이 소실됐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안전하게 격리를 유지하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최대한 협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강화된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후에 의료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른바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도착 후 의료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트윗을 통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공항에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 시설에서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미 국무부가 대구 지역에 한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여행 경보를 격상한 상태.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비춰보면 일단 대구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은 의료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어제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의 의료검사 문제를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맹인 이 두 나라와 협력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에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사령탑이기도 한 펜스 부통령은 오늘은 미 CNN 방송에 출연해 확산 방지를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happy to report that this weekend more than 15,000 testing kits have been released. Also, the FDA has approved a testing regimen that state and local officials can be using.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미국인에 대한 위험도는 여전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다고 했던 어제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계절성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이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내 첫 사망자의 감염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단 키트를 7만 5천 개 확보한 상태인데 앞으로 더 크게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중국에 입국한 우리 교민이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지정 숙소에 격리되는 등 임의 격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인 혐오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 지정 호텔로 이동하는 교민들입니다. 검사를 받은 244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자가 격리로 바뀌었는데 24명만 여전히 호텔에 발이 묶였습니다. 코로나 반응 검사는 할 수 있다라는 통지를 받았고요. 저희는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집으로 가서 자가 격리한다라는 것까지 듣고 왔습니다. 선전시 정부가 대구 경북 출신이거나 이곳 방문 이력이 있는 교민들만 골라 강제 격리시킨 겁니다.
저장성 항저우 근처 이우와 사오신 교민 수십 명도 사흘째 지정시설에 격리 중입니다. 냉장고가 없어서 이렇게 쌓았던 반찬들을 상온에 보관하고 있고요.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 격리로 전환하는 다른 곳과 달리 임의로 지정 격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교민들은 자가 격리도 불편하지만 중국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합법적 요구는 대체로 감수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광둥성 선전처럼 음성인데도 강제 격리를 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한국인 혐오 현상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베이징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중국 주민 반대로 교민이 귀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우리 대사관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이번엔 수도권 상황 알아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누적 확진자는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182명입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수도권 확진자도 늘었죠? 전해주시죠. 네, 수도권 확진자는 어제 하루 17명 추가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누적 확진자 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합쳐 어제 오후 4시 기준 182명입니다. 서울은 확진자가 10명 늘어 모두 87명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7명이 늘어 89명이 됐고 인천은 6명으로 어제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했던 가수 청하의 스태프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여러 차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실제 조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고발했습니다. 살인, 상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내용입니다. 박 시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신천지가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 3만 8천여 명 중 약 90%의 증상 유무를 조사했고 연락이 닿지 않은 833명은 경찰에 소재 확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정부에 신천지 신도의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와 위치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와 대남병원 장례식 참석자 그리고 비공개 모임 참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인천시도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000여 명을 조사하고 있는데 31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까지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인 요양시설과 같이 감염 취약계층이 밀집된 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당정이 이번 코로나19 추경의 세출을 2015년 메르스 추경을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제출부터 심사까지 일정을 서둘러서 오는 17일 마무리되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코로나19 당정 협의 내용 전해주시죠. 당정은 오늘 코로나19 추경 협의를 마친 뒤 메르스 추경을 뛰어넘는 규모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메르스 추경은 11조 6천억 원 규모였는데 이 가운데 세출 예산, 그러니까 지출을 위한 예산은 6조 2천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처에도 6조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할 것이란 설명인 겁니다. 코로나 추경 예산은 우선 방역체계 보강에 지원되는데요.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확충, 의료기관 손실과 경영 안정화 지원, 입원, 격리자의 생활 지원 등입니다. 추경 예산은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진작하는 데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 안전자금과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확대하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엔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5천억 원 추가 발행, 저소득층의 소비 쿠폰 지급, 아동 양육 쿠폰 지급 등에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엔 별도 예산이 배정돼 의료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 예산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최대한 심의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오는 17일 2월 임시국회 마무리 전 코로나 추경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추경은 국회 제출 뒤 18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엠입니다. 부산 상황 알아봅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아르네 기자,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부산시가 발표한 추가 확진자는 2명입니다. 이로써 자체 집계 결과 부산의 확진자는 76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이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고 또 다른 1명은 57살 남성으로 지난달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한편 7살 유치원생 확진자가 나와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됐던 수영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는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유치원생과 교사 등 89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0명의 확진자가 나온 온천교회와 병원이 통째로 봉쇄된 아시아드 요양병원, 나눔과 행복병원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현재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모두 2,700여 명입니다. 신천지 신도 소재를 파악해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이게 쉽지 않다면서요? 네, 부산 지역 신천지 신도 중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205명에서 25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를 유증상자 중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부산에서는 신천지 확진자가 5명이 됐습니다. 교인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 신속히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교인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5명 가운데 3명이 부산시가 확보한 명단에 빠져 있는 데다 정부 명단과 교단 측 명단의 교인 수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산시가 신천지 교단을 직접 방문해 교인 명단을 확인했더니 앞서 정부로부터 받은 명단에는 없는 교인이 645명이나 됐습니다. 이 누락된 600여 명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확인될 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신천지 과천본부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 집단 감염의 주요 경로인 온천교회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천지 신도와 온천교회 신도의 명단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심 증세를 보이는 부산 신천지 신도 18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김아르네입니다. 이번엔 경남 상황입니다. 어제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거창의 한 교회에서만 지금까지 확진자 10명이 나오면서 심층 역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남도청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효경 기자, 현재 경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은 어제 오전에만 창원과 창녕에서 각각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창원의 20대 여성 확진자는 신천지 교회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잠시 뒤 10시 반쯤 밤사이 추가된 코로나 상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명단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가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명단에 담긴 신도 8,600여 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는데요. 지금까지 경남의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는 17명인데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는 8명만 포함돼 있고 나머지 9명은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명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추적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경남의 신천지 신도는 93명이었는데요. 경찰과 함께 92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각 시군 보건당국이 거주지를 일일이 찾아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 17명에 이어 거창의 확진자가 10명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모두 대한예수교 침례의 거창교회와 관련돼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이곳에서 경남의 단일 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며 역학조사팀을 파견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에도 자동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가 창원과 진주, 창녕 3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잠시 뒤 10시에 이제 밤사이 공식 집계가 발표가 될 텐데요. 현재까지의 국내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주말 사이 확진자가 1,4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736명으로 전날보다는 500여 명 추가됐습니다. 방역본부의 어제 발표 기준인데요. 잠시 뒤로 예정된 발표 후에는 환자 수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모두 20명입니다. 격리 중인 환자 3,688명인데요. 583명 늘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붉은 원의 크기를 보면 확진자 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대구에서 지금 확진자가 2,700여 명, 경북이 555명입니다. 전체의 8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서울은 10명이 추가돼서 지금 87명이고요. 서울, 인천과 경기 지역을 모두 합치면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충남 지역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 전날보다 13명이 늘어서 6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확진자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는 건데요. 파란색이 전국의 상황인데 지금 최근 열흘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대구, 경북 지역의 비율입니다.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좀 나눠서 살펴볼까요? 대구, 경북 지역 다음으로 많은 곳은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보면 확진자 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형태로 계속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주목할 만한 건 충남 지역입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내내 확진자가 1명에 머물다가 체육시설을 통한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며칠 사이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내 활동은 피하시고요.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독립운동 정신으로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지는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면서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3.1절 기념사 내용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단촐히 열린 101주년 3.1절 기념식.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간 문 대통령 메시지는 단합이었습니다. 매년 3월 1일 만세의 함성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위기도 온 국민이 함께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3일 독립운동 정신으로 비상시국을 극복하자는 호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에게 국민 모두와 함께 반드시 바이러스를 이겨내자며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대구, 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추경 예산도 조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남북관계 메시지는 대폭 줄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표현하며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북한과는 감염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보건 분야 공동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국내로 봉안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선 기념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이런 상황일수록 단합된 힘으로 이겨내자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그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신천지 측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시작된 지난 1월 신천지 신도 일부가 중국 우한을 방문했었다는 정부 발표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백인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인도권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의 자택입니다. 전기 계량기는 멈춰 있고 가스 검침표도 지난달까지만 기록돼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성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2,00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이 총회장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등 여러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신천지 측이 밝혔습니다. 내부 회의를 거친 결정으로 그제 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제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확인됐습니다. 그럼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 네. 신천지의 추가 호소문도 나왔습니다. 신도 명단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린 시스템 체계를 갖춘 정당이나 대기업이 아니고 신앙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면서 역량 부족을 뭔가 숨기는 듯 묘사해 신천지를 범죄 집단화하는 시도를 멈춰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신천지 신도와 중국 우한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우한을 1월 중에 방문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유행하게 된 원인 규명을 위해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3월 봄이 시작됐지만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쌀쌀할 텐데요. 서울은 아침에 0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고 한낮에는 8도로 어제보다 2도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인 모레 중서부 일부 지방에 비가 조금 오고 나면 절기상 경칩인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면서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새벽부터 국외에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충청권은 하루 종일 나쁨 상태를 보이겠고 수도권과 세종시, 대전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8도, 전주, 광주가 9도, 대구와 포항, 울산이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 먼바다와 제주 전해상, 동해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풍랑특보 예상에서 최고 3,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들쑥날쑥합니다. 수요일 새벽에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고 나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아침에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중부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뉴스특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는 오전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